시작할까요? 가난하지만 꿈까지 가난하지 않는 사회,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 사회평등, 기회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네, 저는 흑수저, 평당원, 그리고 삼포청년을 꼽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집이 어려워져서 부도도 났고 또 배도 타고 막노동 하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대학생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알바생이라는 정체성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은 3시간 듣는데 아르바이트는 8시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취미 삼아 대학에 가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알바생으로 불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제가 학비를 벌어서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또 정당 활동하면서 당연히 그 어려움은 이어져 왔습니다. 소위 청년 정치라고 하는 건 혹은 청년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정규직 생활을 할 수 없는 대부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점에서 흑수저라고 키워드를 뽑았고요. 평당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 후보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장차관 출신, 혹은 명문대 출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인맥과 네트워크가 사실 잘 갖춰져야지만 국회의원 후보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해당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낙엽 줍기 하듯이 정당에서 활동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정당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아는 국회의원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한 명도 없이. 그리고 누가 저를 제안해서 온 것,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어떤 분의 어떤 제안과 영입 과정을 통해서 오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와서 제 발로 버텨서 그냥 여기까지 있었던, 그래서 소위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한 평당원 출신의 국회의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양한 스펙이 없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평사원이 임원이 되는 것은 스토리로 보지만 평당원이 당의 간부가 되는 것은 스토리를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위원장이긴 하지만 그냥 당에서 항상 있었던 애 정도로 보일까 봐 저는 그 어떤 편견을 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삼포청년, 예를 들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정규직과 특히 요즘에 이 비정형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서비스업이나 비정형 노동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 같은 어려운 어떤 또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결혼을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제도와 보호 장치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있다는 것, 이어져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 삼포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대부분 다 정치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저는 정치를 몰라요 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치는 정치학 박사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장 간절하게 느끼고 가장 바꾸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을 때 그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 정치지, 가장 잘 알아서 그리고 가장 힘이 세서 혹은 가장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항상 청년들에게 정치는 지금 바로 결심한 이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부분이긴 하지만 미래의 전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국회의원들은 좀 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을 싸우게 하는 정치죠.
싸워도 국회의원이 싸워도 회의장 안에서 논쟁을 하든 뭐 삿대질 하든 뭐 하든지 간에 회의장 안에 있으셔야 되는데 왜 싸우시고 왜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싸우셔도 되는데 안에서 싸우시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기록들을 잘 보존해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회 안에 있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자꾸 갖추라면 아무래도 안 좋죠. 첫 서울 생활이 동대문 을이기도 했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20여 년 전 그 동대문의 모습과 지금의 동대문의 모습을 고민했을 때 항상 교통이 불편하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교통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손과 발인데 동대문 을, 특히 을 지역의 교통이 매우 좀 안 좋아서 저는 지금 분당선 연장, 면목선 뭐 좀 더 빠른 설치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만큼은 가장 중요한 사회 공공재 그리고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소위 사회간접자본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도 사실 이 장안동에 많은 튜닝 상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모빌리티 클러스터라든지 또 그 답심리동에 고미술 상가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뭐 멀티플렉스 설치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좀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과 기존에 있는 어떤 산업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기성세대와 다 차별화된 청년 의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택배는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소위 손과 발이 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택배나 배달 같은 경우는 너무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있거든요. 저는 택배 기사님들의 어떤 근로 조건이나 처우도 개선하고요. 또 택배를 수령한 여성과 장애인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택배산업법, 택배산업 안심안전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호 법안 혹은 이 택배산업 안심안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확신이, 신념에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가요? 이렇게 보고 가기 좀 그래 민망해서. 네, 네. 경태야, 안녕. 네, 민망하구나. 15년 만에 처음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어. 정말 고생했다. 4년이 어떤 역할과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 꼭 기억하고 국회의원은 신분 상승이 아니잖아? 계급이 바뀐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잘 지금 마음 잘 기억하고 4년 뒤, 8년 뒤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 살 날도 많아. 8년 뒤에 3선 당선돼도 46이다 경태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꼭 열심히 정말 낮은 사람보다 높지 않고 높은 사람보다 낮지 않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하자. 장경태 화이팅!